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마야 2016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야를 처음 실행하면 다음 같은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어서 표시됩니다. 이것을 계속 하이라이트 시켜줄지 여기 클릭해서 해제할지 선택할 수 있고 이 대화 상자가 계속 보이게 할지 보이지 않게 할지 여기를 체크해줍니다. 마야를 실행할 때마다 이 대화 상자가 보이지 않도록 하고 싶다. 그럼 여기 체크 상태를 해제해줍니다. 그리고 OK를 합니다. 마야 인터페이스를 보면은 상단에 메뉴가 나타납니다. 최상단에 메뉴가 나타나는데 파일 메뉴 그리고 옆에 에디트, 크리에이트 선택과 관련된 셀렉트 메뉴 수정할 때 이용하는 명령들이 제공되는 마드파일 그리고 디스플레이, 윈도우스 여기까지가 기본 메뉴입니다. 파일부터 윈도우스까지는 기본 메뉴고 이 메쉬부터 이 뒤에 캐시까지는 여기서 모델링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명령들입니다. 즉 파일부터 윈도우스까지는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메뉴고 여기가 모델링이 아니고 만일 나는 리깅 작업을 해야겠다. 리깅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윈도우스 이후의 명령들이 바뀝니다. 파일부터 윈도우스까지 그리고 이 헬프까지 항상 여기서 어떠한 것을 선택해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명령이고 그 다음에 윈도우스부터 나타나는 명령들은 내가 어떤 작업 모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메뉴가 나타납니다. 애니메이션을 선택하니까 윈도우스 밑에 키 플레이백 이런 식으로 명령들이 즉 메뉴들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델링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면 메쉬부터 캐시까지 쭉 메뉴가 나타나고 그리고 메뉴를 여기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메뉴에서 특정 명령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그러면 핫박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 핫박스를 통해서도 특정 메뉴를 이렇게 클릭해하고 내가 원하는 명령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핫박스에 대해서 나중에 좀 자세히 배우기로 하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또 여러가지 명령들이 쭉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쭉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에서 UI 엘리먼트 그 옆에 점선들인데 얘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메뉴가 분리됩니다. 이 부분 스테이터스 라인 클릭하면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스테이터스 라인인데 여기서는 어떤 작업을 할지 작업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옆에 보면 새로운 씬을 만들 때 또는 씬을 열 때 또는 저장할 때 그리고 기타 명령들이 쭉 제공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은 마스크도 제공되는데 선택과 관련된 마스크 여기 툴테이블 보면은 하이어라키와 컨비네이션과 관련된 마스크 여기는 오브젝트와 관련된 마스크 여기는 컴포넌트와 관련된 마스킹 작업을 할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컴포넌트가 뭐냐 컴포넌트는 오브젝트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쉘프가 있는데 폴리곤 탭을 클릭하고 얘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스피어가 하나 추가됩니다. 지금 얘를 선택하면 얘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오브젝트 모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클릭하면 얘는 오브젝트 모드입니다. 근데 얘를 좀 가지고 뭔가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버텍스나 엣지 또는 페이스라는 컴포넌트 모드로 작업 모드를 변경해서 해당 컴포넌트를 수정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버텍스를 선택했다. 그러면 버텍스를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오브젝트를 수정하게 됩니다. 컨트롤 Z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갖고 특정 오브젝트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갖고 오브젝트 모드라면 일반적으로 보는 오브젝트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오브젝트를 구성하는
컴포넌트들을 수정하고 싶다. 그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갖고 엣지, 버텍스, 페이스 중에 하나를 이용해갖고 오브젝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멀티를 선택하면 엣지, 버텍스, 페이스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일단 그냥 내비두고,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은 이제 스냅과 관련된 명령들 쭉 적용됩니다. 그리드의 스냅 또는 커브의 스냅 걸 때, 포인트의 스냅 걸 때, 그리고 이쪽 렌더링과 관련된 명령들이 제공되고, 또 이쪽에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채널 박스가 열려 있는데 얘를 클릭하면 채널 박스를 닫아줍니다. 다시 클릭하면 채널 박스가 열리고, 채널 박스는 얘를 클릭하면 이 채널 박스에서는 트랜스폼과 관련된 뭐 이동이라든지 로테이트 또는 스케일 또는 비저빌리티 같은 속성들을 설정할 수 있고, 또한 인풋, 얘한테 영향을 주는 인풋 이쪽으로 가고 얘를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레디어스가 1인데 뭐 레디어스를 2로 한번 해줘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커집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툴 세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얘를 클릭하니까 이쪽에 툴 세팅이 나타나는데, 특정 툴에 대한 속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얘는 무브 툴입니다. 지금 무브 툴이 선택되어 있으니까 이 무브 툴에 툴 세팅이 나타나고, 얘를 선택하면은 셀렉트와 관련된 툴 세팅이 나타납니다. 여기를 이용해갖고 특정 툴에 대한 세팅, 여기 특정 툴에 대한 세팅을 변경하고자 할 때 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냥 해당 툴을 땅땅 더블 클릭해갖고도 툴 세팅이 나타나게 해갖고 해당 툴의 속성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닫아주고, 또 그 옆에 보면 애트리뷰트 에디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지금 채널 박스가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채널 박스, 위쪽에 채널 박스, 밑에는 또 레이어 에디터가 있는데, 채널 박스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애트리뷰트 에디터를 클릭하면 채널 박스 또 애트리뷰트 에디터 이렇게 두 개의 탭 형태로 두 개의 창이 나타나는데, 애트리뷰트 에디터 같은 경우는 이 채널 박스보다 좀 더 광범위하게 오브젝트의 속성을 변경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클릭해서 닫거나 열어줄 수 있습니다. 애트리뷰트 에디터. 여기 보면 클릭하면 다양한 속성들이, 즉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는 속성들이 제공됩니다. 애트리뷰트 에디터 감춰주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모델링 툴킷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모델링과 관련된 좀 자주 사용하는 그러한 명령들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좀 더 작업에 좀 편리한 그러한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나중에 또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다 자세히 살펴볼 거고, 모델링 툴킷 이렇게 여러 개가 나타나 있으면 이렇게 해당 탭을 클릭해 갖고 내가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으면 이렇게 닫아주고, 그 밑에 이제 쉘프가 나타납니다. 이 쉘프 보면은 여기 폴리곤 같은 경우는 폴리곤 모델링과 관련된 명령들 쭉 제공되고, 커브 앤 서피스 이쪽은 넙스 모델링과 관련된 아이콘들, 즉 명령들 쭉 제공됩니다. 스컬프팅과 리깅이란 것도 새롭게 들어왔는데, 스컬프팅 같은 경우는 모드박스에서 제공되는 스컬프팅 툴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특정 명령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하고 단축키는 W인데 클릭하고 이렇게 가보면 여기서 클릭한 실린더가 뷰포트에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쉘프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더 깊이 살펴보기로 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것을 이것을 뷰포트라고 합니다. 뷰포트라고 하는데, 먼저 또 여기 쉘프도 클릭해갖고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쉘프. 그리고 이쪽에 이제 툴바가 나타나는데, 얘는 선택할 때 단축키는 Q입니다. 얘도 선택할 때 얘도 선택할 때 다 선택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얘가 지금 오브젝트 모드로 들어가고
클릭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때 선택한 오브젝트의 색상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타납니다. 라인들이. 네, 클릭해갖고 들어가서 두 개를 사각 영역 안에 선택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가장 최근에 선택된 것은 초록색, 그 전에 선택된 오브젝트의 라인 색상 흰색으로 표현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클릭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 클릭 들어가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선택하냐? 얘는 라소 툴입니다. 얘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얘는 이제 페인팅 모드로 선택합니다. 얘는 주로 컴포넌트 선택할 때 이용합니다. 나중에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이쪽에서 얘는 이제 무브 툴입니다.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셀렉트 상태에서는 아무런 조절자도 표시되지 않는데 얘 무브 툴을 선택하면 이렇게 조절자가 나타납니다.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또 이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얘 회전시킬 때 얘는 스케일 조절할 때 이렇게 스케일 조절할 때 그리고 그 밑에는 레이아웃과 관련된 아이콘들이 제공됩니다. 레이아웃과 관련된 아이콘이 제공되는데 이 툴박스 한번 여기 이렇게 보겠습니다. 툴박스가 보였다 사라졌다 합니다. 이쪽에 있는 툴박스. 이 헬프라인은 어디냐? 헬프라인은 요 밑에 있습니다. 특정 아이콘으로 가면은 밑에 헬프라인에 도움말이 나타납니다. 짧게. 그리고 얘는 UI 엘리먼트는 좀 닫아주겠습니다. 밑에도 좀 보긴 봐야 되는데 조금 일단 좀 닫고 얘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패널 이쪽은 뷰포트 레이아웃과 관련된 명령들이 제공되는데 얘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뷰포트가 하나만 보입니다. 퍼스펙티브 뷰포트가 보이고 얘를 클릭하면 뷰포트가 4개로 나눠져서 보여지는데 퍼스펙티브, 탑, 프론트, 사이드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를 클릭하면 다시 퍼스펙티브 뷰, 다시 여기를 클릭하면 뷰가 4개로 나는데 특정 뷰포트 위로 커서를 이동시키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해당 뷰포트가 전체 뷰포트에 확대돼서 나타나고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4개의 뷰포트로 바뀝니다. 나는 여기 탑 뷰포트를 좀 크게 보고 싶다. 그럼 해당 뷰포트 위로 커서를 이동시키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탑 다시 스페이스바 사이드 크게 보고 싶다. 스페이스바 다시 스페이스바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내가 원하는 특정 뷰포트를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창을 2개를 나눠 갖고 아웃라이너도 보고 이렇게 몇 가지 뷰포트를 나눠서 작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레이아웃들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밑에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작업을 할 때 여기가 타임 슬라이더입니다. 타임 슬라이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레인지 슬라이더인데 지금 총 타임 슬라이드에 1프레임부터 200프레임까지 애니메이션 구간인데 그 중에서 120개의 프레임만 보고 싶다. 그때 여기 보고 싶은 구간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애니메이션 할 때 또 자세히 살펴볼 거고 여기를 이용해 갖고 애니메이션을 재생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죠 메일 스크립트와 관련된 작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고 다시 유저 인터페이스 엘러먼트 얘를 잠깐 띄워서 또 보겠습니다. 타임 슬라이더 감출 때 타임 슬라이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레인지 슬라이더 감출 때 커맨드 라인 여기 커맨드 라인도 감춰줄 수 있습니다.
UI 엘리먼트 닫아주고, 그리고 여기 뷰포트마다 보면 위에 또 조그만 메뉴들이 제공됩니다. 각각의 뷰포트마다 뷰부터 패널까지 이러한 명령들이 제공되는데, 좀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커서, 퍼스펙티브, 뷰포트에 있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이 상태에서 휠 마우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휠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확대, 축소할 수 있습니다. 확대, 축소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그리드가 보이는데, 난 그리드를 감추고 싶다. 그럼 여기 클릭해서 그리드를 감추거나 보이게 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에서 여기를 이용해서도 그리드를 보이거나 감출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그리드 감춰주겠습니다. 여기 디스플레이에서 그리드 감춰주겠습니다. 그럼 전체 다. 이 디스플레이 메뉴에서도 그리드를 보이거나 감출 수 있는데, 여기서 하면 모든 뷰포트에 영향을 줍니다. 나는 특정 뷰포트에서만, 나는 여기 퍼스펙티브에선 뷰포트가 안 보였으면 좋겠다. 다른 데는 보이더라도 이런 식으로 다르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쉐이딩 모드에서 작업할 거지만 스페이스 눌러서 확대해주고, 지금 그리드 감춰주겠습니다. 쉐이딩 모드인데, 얘 보면은 음영이 표시되는 건데, 여기를 클릭하면, 또는 얘를 다시 한번 클릭해주면 와이어 모드 보입니다. 얘가 와이어프레임 모드인데 이렇게 라인 형태로 봅니다. 라인 형태 말고 제대로 된 음영을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체크해주면 이렇게 형태를 좀 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은 앞으로 강좌를 진행하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